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재즈 페스티벌이죠.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즈 페스티벌 중에서 가장 사실 유명한 재즈 페스티벌이죠. 처음 열렸던 매년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로는 세계 최초이고 당연히 미국 최초이고 1954년부터 54년. 올해도 열렸으니까요. 열렸죠. 저번 주에. 그렇죠. 29일서부터 31일까지. 네, 3일간 했다고 하죠. 이 페스티벌은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그러니까 약간 북동부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주의 뉴포트라는 도시에서 포트 아담스 주립공원에서 매년 열리는 페스티벌인데요. 1954년도에 그 후원자가 있더라고요. 일레인 롤리라드 그리고 루이스 롤리라드 부부의 후원 아래 유명한 재즈 프로모터죠. 지금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지 웨인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매년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날에까지 오고 있는 거고 개최 당시에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라디오 방송에서 전국으로 방송을 하고 그중에 많은 연주들이 앨범으로 나오는 등 하여튼 최고의 아주 성황리에 아주 복받은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한 70년대 초에 72년에는 뉴욕으로 옮겼다가 뭐 또 한 80년대 초에는 뉴욕과 뉴포트 두 군데에서 하다가 뭐 역사가 많더라고요. 이름도 한때는 바뀌어서 84년도에 후원사 JVC가 후원을 하면서 JVC 재즈 페스티벌로 2008년까지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로 2009년부터 바뀌어갖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페스티벌인데 올해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렸었고 뭐 론 카터, 색소포니스트 조 로바노, 베이시스트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크리스찬 맥브라이드는 전체적인 음악 감독도 해왔고요. 그리고 테렌스 블랜차드, 보컬, 세실 멜모린, 살반트 뭐 이런 분들이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재즈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레코딩된 음반으로 듣는데 그 중에도 라이브 앨범이 있고 뭐가 낫다가 아니라 라이브 앨범 특히 이런 재즈 페스티벌에서의 연주를 들으면 뭔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라이브만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재즈는 특히 그래요. 특히 그렇죠. 라이브가 특히 압권이에요. 강렬하고. 재즈에서 가장 중요한 즉흥 연주나 이런 부분들이 그 즉흥 연주 자체에 대한 매력보다 그 상황이 주는 매력들, 라이브 공연, 특히 재즈 페스티벌로 오면 뭐랄까 조금 더 생동감이 있고 그 관객들과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같이 담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오늘과 다음 주 두 편에 걸쳐서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할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은 1957년 연주들을 5뮤지션의 5곡을 골라왔는데 왜 1957년을 따로 떼어놓고 하느냐. 유독 1957년 연주들이 앨범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노먼 그랜츠가 버브 레코드를 56년도에 만드는데 57년에 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을 12장의 LP로 낸대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6, 70년 후에 음악을 듣는 저희로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많은 거죠. 그래서 57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을 한번 모아서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5 뮤지션의 공연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고른 뮤지션은 스윙 시대로부터 최고의 인기 밴드 57년 당시에 가장 대선배 중에 한 명이었을 카운트 베이시가 이끄는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 카운트 베이시 앳 뉴포트라는 앨범으로 나왔고요. 그 중에 고른 곡은 폴카 도츠 앤 문빔. 폴카 도츠 앤 문빔은 전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57년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은 4일 동안 열렸대요. 7월 4, 5, 6, 7 이렇게 4일간 열렸는데 7월 7일 즉 마지막 날 공연에 지금으로 말하면 헤드라이너가 카운트 베이시였나 봐요. 그래서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가 마지막 날 공연을 한 거를 카운트 베이시 앤 뉴포트라는 앨범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날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 두 분 때문인데 레스터 영과 지미 러싱.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가 가장 전성기 때 테너 색소폰 솔로이스트를 했던 레스터 영과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전성기의 보컬이었던 지미 러싱이 오랜만에 합류해갖고 같이 축제에서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레스터 형은 이 폴카도체 문빔에서 테너 색소폰 솔로를 쫙 해가는데 이 앨범 자켓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운트 베이시가 이렇게 피아노에 앉아 있고 그 피아노 의자에 같이 이러고 앉아갖고 테너 색소폰 부는 그 레스터 형의 이렇게 두 분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정겹게 담겨져 있는데 한여름 밤에 그 축제 분위기가 너무나 잘 살아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으면 레트로를 지나서 57년 그날 그 여름밤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갖고 너무 정겨운 거죠. 54년에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54년만 해도 미국의 흑인들이 버스 못 타고 이렇게 차별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 공연이 전부 흑인들이 만드는 공연이거든. 그래서 처음은 뉴포트 카지노 잔디밭에서 시작됐대요. 근데 빌리 홀리데이가 메인 게스트로 54년에도 나왔고 57년에도 빌리 홀리데이 나왔죠. 근데 네.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은 거기 보수적인 동네라서 반대하고 뭐 이랬는데 흑인들이 많이 오니까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선 이게 사실 그 뉴욕으로 옮겨간 게 뉴포트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옮겨간 거잖아요. 매번 담장 무너지고 사람 해갖고선 뭐 정말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그래갖고선 뉴포트에서는 더 이상 수용할 규모가 아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넘어간 건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겉절이라는 느낌, 생생한 느낌. 그러니까 음악들이 지금 김 감독이 소개하는 음악들이 그러니까 다른 스튜디오 라이브 앨범에서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 싱그러움. 그게 음악으로만, 이렇게 오디오로만 듣지만 그렇게 약간 4D 같아요. 이렇게 그 분위기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담긴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카운트 베이시의 오케스트라의 폴카도체 문빔. 이 폴카도체 문빔이란 노래가 가사가 어느 날 동네에 열린 야외 파티에서 이렇게 두 남녀가 만나고 그들이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인데 아마 57년도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카운트 베이시가 마지막 날 공연을 하는데 그 분위기야 이 노래가 너무 찰떡인데다가 오랜만에 참여한 레스터 형이 테너 색소폰을 아주 정겹게 불어주는데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컬리스트죠. 제가 좋아하는 엘라 피츠제랄드를 골라왔는데 엘라 피츠제랄드 앤 빌리 홀리데이 앳 뉴포트 그 앨범 중에 I've Got a Crush on You. 이 공연은 7월 4일, 즉 첫날 공연이었다고 하고요. 앨범 명에서 보면은 엘라 피츠제랄드와 빌리 홀리데이가 같이 출연을 했나?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서로 다른 날 녹음한 건데 엘라 피츠제랄드는 첫날 한 공연이 담겨 있는 거고 그 중에 I've Got a Crush on You를 골라왔는데 엘라 피츠제랄드가 1957년 하면은 56년도부터 시작한 그 유명한 송북 시리즈를 녹음하고 있을 때고 그녀의 솔로로서는 가장 전성기 때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한 2분 몇 초밖에 안 해요.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제가 이 I've Got a Crush on You를 되게 좋아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해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근데 그리고 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영향일 거예요. 날 떠 있어. 예. 제가 그것도 좀 말씀하시니까 딱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땡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톤이 약간 높고 땡큐 그 목소리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분위기를 우리가 가볼 수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밤이어도 더웠을 거고 근데 낮보다는 약간 선선해졌는데 보컬리스트가 하고 있는데 엘라 피츠제랄드고 그 분위기가 I've Got a Crush on You 그 당신한테 반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너무 분위기가 그리고 이 다음 곡은 에어메일 스페셜이란 곡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더 들떴어요. 그냥 굉장히 그 흥분한 스캣을 또 몇 분 동안 해내는 그 엘라 피츠제랄드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아주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이색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라 피츠제랄드 그러면 이렇게 좀 차분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온화하게 온화하고 우아하고 뭐 이런 건데 아니야.
겉절이 아주 그게 아주 싱그러워요. 그냥 라이브도 아니고 재즈 페스티벌에서의 라이브가 주는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네요. 다음 번은 더 콜맨 호킨스, 로이 엘드리치, 피트 브라운, 조 존스 올스타. 이 네 명이 중심이 된 올스타 밴드의 At Newport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I Can't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 요 분들이 요 당시 57년이면은 다 이제 40, 50대 대선배들이죠. 콜맨 호킨스가 04년생이시고 피트 브라운이 07년, 로이 엘드리치와 조 존스가 11년생. 거기다가 레이 브라이언트라는 젊은 피아니스트와 또 중견이 된 알 맥키본이라는 베이시스트 이렇게 섹스텟으로 연주를 한 건데 둘째 날인 7월 5일 공연이었다고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한 13분 되는 그 러닝 타임 동안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이 축제에서의 공연, 이 분위기가 다들 이렇게 넉넉하게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솔로들을 쫙 펼치고 마지막에 젊은 피아니스트인 레이 브라이언트도 피아노 솔로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런 맛은 못 이긴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연주가 아닌가. 그래서 57년에 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갔던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른 아티스트는 에디 코스타라는, 이 에디 코스타는 피아니스트이자 바이브로포니스트예요. 피아노와 바이브로폰, 비브라폰을 같이 연주했던. 근데 이제 1930년생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60년대 초에 30대 초반에 요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57년이면 이분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에디 코스타의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라는 곡. 앨범이 에디 코스타, 맨 매튜, 돈 엘리엇, 앳 뉴포트. 그래서 이 세 명이 중심이 된 밴드의 공연을 모아놓은 거죠. 이들이 한꺼번에 같이 공연한 건 아니고요. 이 에디 코스타 연주를 고른 이유는 이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란 곡이 좋아서인데 두 명의 관악기 주자가 솔로를 하는데 딕 존스라는 분이 알토 색소폰을 치고 롤프 쿤이라는 분이 클라리넷을 하는데 두 악기 다 약간 이렇게 고음으로 해서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를 이렇게 쭉 하다가 뒤쪽에 에디 코스타의 피아노 솔로가 아주 이렇게 정갈하게 있으면서 끝나는데 이 젊은 밴드의 공연에서도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들떠있는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잘 전해져 오는 것 같아서 네 번째로 한번 골라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고른 앨범과 곡은 제리 멀리건 쿼텟의 The Teddy Wilson Trio and Jerry Mulligan Quartet at Newport.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아마 이 당시에 제리 멀리건 쿼텟의 가장 히트곡이었을 My Funny Valentine. 제리 멀리건의 바리톤 색소폰과 앙상블을 이루는 악기로는 밸브 트럼본이 들어오고 그 밸브 트럼본은 밥 브룩마이어라는 뮤지션이 부는데 굉장히 절제된 톤으로 My Funny Valentine을 연주를 하는데 약간 가라앉았다 싶을 정도로 절제되고 지적인 톤으로 연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리 멀리건이 그 당시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피아노 없는 쿼텟의 57년도 버전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섯 번째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섯 번째로 늘려다가 뺀 또 중요한 연주는 디지 길레스피가 이 당시에 빅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디지 길레스피 빅밴드의 앤 뉴포트라는 앨범도 아주 명연주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57년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의 라인업을 보니까 뭐 루이 암스트롱도 공연을 했고 스탠 게츠도 했고 오스카 피터슨 뭐 등등 여러 뮤지션들이 그야말로 축제에서 모였다고. 근데 57년도 연주는 오늘 요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57년을 제외한 다른 해에 열렸던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의 연주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을 한 5곡도 모아볼 예정이고요. 2022년 올해까지 68년 동안 계속 명맥이 유지되는 이런 페스티벌이 있다는 것도 부럽고 우리나라에도 재즈 페스티벌이 좀 있지만 얼마 전에 열렸었던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갈래다가 안 갔는데 그 이유가 재즈가 없는 재즈 페스티벌이더라고요. 그리고 재즈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또 수지가 맞아야지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인기 있는 가수들을 팝이나
뭐 힙합 가수들까지 재즈 페스티벌에 나오는 세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페스티벌이 좀 생겨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이제 또 하죠. 좀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재즈 뮤지션들 그리고 외국에서 불러오는 재즈 뮤지션들 한 몇 년 전까지는 좀 성황리에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이런 재즈 페스티벌,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을 얘기하면서 아마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이상 57년도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